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가? 데이터로 표현해보기 강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 데이터로 표현하여서 기술적인 해결 가능성을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해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지난 시간 주제 기억나시나요? 그쵸? 문제 발견이었죠. 제가 발견과 발명 차이를 설명드리면서 문제 발견은 불편을 새롭게 보고 구체적인 문장으로 언어화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좋은 문제를 발견해야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좋은 문제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공감, 두 번째는 강도, 마지막으로 우회책. 이러한 기준으로 좋은 문제인지를 체크한 후에요. 이 좋은 문제를 발견하려면 첫 번째는 문제 다이어리, 즉 나로부터 시작하는 방법이 있고요. 문제 다이어리를 적어보는 것이죠. 그리고 확장해서 내 주변으로 데이터 리서치나 관찰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템플릿을 드렸죠. 여러분들만의 문제를 발견하실 수 있도록요. 그렇게 발견한 문제를 오늘은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왜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조금 있다가 뒤에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예시에서 알아보겠지만 옷을 잘 입고 싶다 같은 문제들은 기술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가까운 것이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따가. 그래서 오늘 주제로 돌아오면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가인데 이 방법,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바로 데이터로 표현해 보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기술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해요. 우리 강의에서 기술로 해결 가능하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데이터로 해결책을 표현할 수 있는지인데요. 여기서 기술의 정의가 좀 중요해요. 앱 개발에 국한시킬 거예요. 왜냐면 기술의 범위가 너무나도 넓고요.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요즘 AI가 발전하면서 기술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는 거의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요. 그래서 우리 강의에서는 기술의 정의를 앱 개발로 국한시킬게요. 그리고 디지털 기술, 즉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기술을 앱 개발, 디지털 기술이라고 정의하고요. 그 안에서 기술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요. 디지털의 특성과 굉장히 유사해요. 다시 말해서 0과 1로 표현 가능한지, 이 0과 1이 곧 데이터인 거죠. 여러분 디지털의 특성 하면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이 디지털의 특성은요, 아날로그랑 비교하면 좀 더 명확해져서요. 그래서 제가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날로그의 특성부터 살펴볼게요. 아날로그 하면 연속성이 중요한 특성이죠. 그래서 연속적인 값으로 표현이 되고요. 무한한 중간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디지털은요, 이산성이 중요한 특성 중 하나죠. 끊어지고요. 확실한 분류가 되고요. 정의된 단계라고 했는데 단위라고도 말할 수 있죠. 단위로 표현이 가능하죠. 제가 시계와 온도계 두 가지 예시를 가져왔어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 더 금방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아날로그 시계를 보면요. 시간이 연속적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애매한 중간값들이 있어요. 1과 2 사이에 여러 중간값들이 있고 이 사이사이를 더 사이로 나누면 더 사이로 나누면 더 사이로 나누면 이 중간값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디지털 시계는요. 분, 초 단위로 끊어서 읽기 때문에 애매한 중간값이 있을 수가 없죠. 15초와 16초 사이에는 15.1, 2, 3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표현은 그렇게 안 돼 있죠. 15 다음에는 바로 16으로 중간값이 없는 게 특징이죠. 즉 디지털의 특성은 이산성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다른 디지털의 특성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온도계를 가져왔습니다. 아날로그 온도계는요, 아날로그 시계와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눈금이 있어요. 당연히 애매한 중간값이 존재하겠죠. 그런데 디지털 온도계는요, 숫자로 측정이 가능해요. 즉 단위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정량화. 그리고 재현이 가능해요. 무슨 얘기냐면 열 에너지를 가해서 21도를 만들어요. 식으면 다시 18도, 17도 이렇게 내려갈 텐데 이때 다시 열 에너지를 가하게 되면 21도로 재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애매한 중간값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 21도를 다시 재현할 수 있다는 재현성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디지털의 특성을 정리해 볼게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산성이에요. 우리가 시계에서 살펴봤죠. 구분이 가능해요. 15초와 16초를요. 그래서 케이스를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정량화라는 특징인데요. 이것은 측정 가능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단위로 표현 가능하기 때문에 수치할 수 있죠. 우리가 온도계를 보고 21도씨라고 표시된 것을 읽을 때는 그대로 도씨라는 단위를 써서 21도씨라고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열 에너지를 가하면 식었다가도 다시 21도로 언제나 재현이 가능하다. 즉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디지털의 특성인데요. 이산성, 정량화, 재현성. 이 디지털의 특성을 모두 가진다 라면 데이터로 표현이 가능하다 라고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요. 어떤 문제가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 그 말은 결국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 라고 바꿔서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 기준은 디지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냐 아니냐 라고 바꿔서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데이터로 표현 가능한 문제냐 아니냐인데요. 이 말이 결국은 해당 문제가 디지털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하면 데이터로 표현 가능한 문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데이터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3단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발견한 문제에 대해서 케이스를 분류해 보는 것이죠. 케이스를 분류한다는 것은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이산성에 가깝죠. 그렇게 문제 케이스를 분류한 후에요, 해결책의 구성 요소를 나눠보는 것인데요. 이때 측정 가능한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즉 정량화가 가능한지를 같이 확인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발견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같은 상황에서 같은 결과가 계속 나온다면 재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을수록 데이터로 표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곧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기술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일까요? 예시를 좀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시로 발견한 문제죠. 기프티콘 만료라는 이 문제 상황은요, 유효하다 혹은 만료하다로 나눌 수 있죠. 즉 명확한 이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해결책의 구성 요소를 정리해 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기프티콘이 만료되기 전에 알람을 받는 것이 해결책이다 라고 정리를 했죠. 이때 이 알람은요, 알람 대상과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좀 더 자세히 정리하면요, 알람 대상은 기프티콘 아이디가 있을 수 있겠고요, 만료일, 또 알림 설정일 등 정량화할 수 있는 거죠. 날짜 값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거죠. 구성 요소들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지인데요. 만료 전에 알람한다 라는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 것이죠. 만료가 되는 것이 문제인데, 이때 만료일이 되면 그것이 트리거가 되어서 알람으로 만료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공해주는 이 문제 트리거 해결책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이처럼 기프티콘 만료 문제는 문제와 해결책을 데이터로 표현이 가능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술로 해결 가능한 문제였던 것이죠. 반면에 해결이 불가능한 예시도 함께 살펴볼게요. 옷 잘 입는 방법을 추천해줘 라는 문제인데요. 케이스 분류로 검증해보면요, 잘 입음과 못 입음의 상태는 나누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산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요. 두 번째로 구성 요소에서도요, 해결책이 코디가 될 텐데요. 이 코디는요, 색감, 체형, TPO 등 변수는 많이 있지만 표준화된 측정 단위가 없기 때문에 정량하기가 좀 어렵죠.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지인데요. 이 규칙이 아무래도 개인의 취향이나 문화에 크게 의존하다 보니까 동일 입력 같은 것을 눌렀을 때 출력이 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뭐 추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이 부분은 세모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산성과 정량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술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이처럼
여러분들이 발견하신 문제에 대해서요, 앞에서 설명드린 프레임워크를 적용하셔서 기술로 해결이 가능한지 검증해 보시는 건데요. 실습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나의 문제와 해결책을 데이터로 표현해 보기가 실습입니다. 아래 제공해 드린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요, 우리가 발견한 문제를 대입해서 답변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발견한 문제가 케이스 분류가 가능한가, 그것으로 이산성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수치나 값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즉 정량화가 가능한지죠. 구성 요소를 쪼개서 생각하면 더 쉽고요. 마지막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가, 즉 규칙화가 가능한가, 그것으로 재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위 질문에 우리가 발견한 문제가 적절한 답을 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기술로 해결 가능한 문제다 라고 검증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함께 배운 내용의 핵심을 정리할게요. 가장 먼저 기술로 해결 가능하다 라는 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와 해결책을요, 데이터로 표현 가능한지 확인하면 되죠. 어떻게 데이터로 표현 가능한지 확인할까요? 문제와 해결책이 디지털의 특성, 이산성, 정량화, 재현성을 가지고 있는지 체크하면 데이터로 표현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는 기술로 해결 가능하다라고 검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생활에서 발견한 그 문제와 해결책을요, 데이터로 표현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기술로 해결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미션입니다. 여러분 미션 잘 해오셔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발견한 문제 중에서 기술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진짜 문제 맞는지 사용자 인터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함께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